월드 이브리핑입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도 그랬지만 갈수록 운송, 특히 물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대표적 대도시인 도쿄와 오사카를 잇는 물류 운송망을 조성한다는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이나 지하 1개 차선을 아예 물류용 차선으로 만든다는 건데요. 보관에 따르면 이 도로를 자율 화물 운송 카트가 달리게 됩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만들겠다는 건데요. 당연히 돈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여서 지하 전용 도로를 만드는 데만 34조 원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물류 전용 도로는 일본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어서 스위스 역시 500km에 달하는 전용 물류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가운데 양국 관계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두 나라가 1대1로 공동 건설에서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 무역 분야의 협력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고 자랑했는데요. 실제로 2024년 설립 10년을 맞이하는 중국과 카자흐스탄 렌민강 물류센터의 누계 취급량이 지난 1월 50만 TEU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중국 최초의 카자흐스탄 철도 물류 투자 프로젝트인 시안부도도 올해 본격 가동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앞으로 양국은 자동차 제조와 신에너지 사업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건수가 5월 들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5월 구인 건수가 814만 건을 넘어서면서 4월의 791만 건보다 다소 증가했는데요. 미국의 구인 건수는 2022년 3월에 1,200만 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이후 줄곧 감소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높은 구인 건수는 기업이 활동을 확장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데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연준은 노동시장이 균형을 회복하고 있다면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삼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미국입니다. 탄소 중립을 외쳤던 구글이 인공지능 AI 경쟁에 뛰어들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지난 5년간 4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글의 2024년 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구글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430만 톤으로 2019년보다 무려 48%나 증가했는데요. 막대한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 AI와 관련한 데이터 센터의 급증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AI 열풍이 거세지면서 구글과 마찬가지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기존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이브리핑이었습니다.